안녕하세요. 종로노무사TV의 김병준 노무사, 이은서 노무사입니다. 와. 이 조합으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그러게요.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역시나 어색하네요. 어색하신가요? 네.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네. 아무튼간에 네. 오늘 우리가 소개할 것은 뭐죠? 오늘은 저희가 범죄 경력 조회 그리고 이것과 약간 비슷한 평판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실 많은 회사에서 범죄 경력이나 이 근로자의 전 회사에서의 평판이 어땠는지 많이들 체크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의 규율을 받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특히나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 좀 조심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끔 채용 공고 보시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해외 영업 지사도 없고 뭐 해외에 뭐 다른 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내에서만 일하는데 왜 해외 근무 결격 사유를 물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노무사 되기 전에 채용 공고 같은 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못해 뽑더라도 아니 왜 이게 글로벌 시대라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의 그 궁금증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범죄 경력 조회가 뭘까요? 범죄 경력 조회란 형식료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 또는 전산 입력된 범죄 경력 정보를 열람,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원이나 범죄 경력에 대해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말이죠. 형식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아주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공무원이나 뭐 사관생도 같은 사람들은 형식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이제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법률에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 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형식료법에 적혀 있지 않은 그리고 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시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여기 지금 법에 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기업에서 대놓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가 있어도 안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도 그러니까 형식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면 설사 동의를 얻더라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근로자가 스스로 내 범죄 경력을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식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김노무사님께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는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그리고 또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그리고 경비업법에 따라서 경비업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예시를 들자면 이 정도가 있겠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 경력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예요. 근데 진짜 좀 궁금하단 말이죠. 범죄 경력이 있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트로에서 말했던 네. 그 궁금증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출입국 관리법에서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를 간접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해외여행을 시켜야 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범죄 경력을 조회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채용 공고를 올릴 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넣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네. 일반 사기업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범죄 경력 조회랑 약간 결이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뭔가요? 이게 채용 전에 지원자에 대해서 그 지원자가 그 전 회사 또는 전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아니면 조직 구성원들이랑 잘 어울렸었는지, 업무 성과는 어땠는지, 왜 퇴사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식구로 들어올 건데 뭐 조직 인화도 필요하고 이제 이분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조금 알아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사실상
음지양지에서 암암리에 많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면접 전후로 지원자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요즘은 참 개인정보 보호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 개인정보 아니냐는 거죠. 전에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 현 회사가 알 수 있는 거, 캐내는 거, 조회하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내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나 이거 체크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 내가 레퍼런스 체크 좀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이거 내가 진짜 해줘도 되나? 해줬을 때 내가 불이익 받는 게 없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내 이력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로 해당할 수 있겠는데 과연 내가 이 전 직장에서 전 직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의 평판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죠. 이게 개인정보라는 거를 정의를 한다면 이제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 포함하는데, 김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직장에서 회사의 구성원들과 어떻게 잘 지냈는지 이런 평판이나 관계까지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거는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어요. 된다 안 된다가 좀 분분한데, 일단은 개인정보 정의에 포함된다고 좀 더 우리는 보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업무이고, 그쵸.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로서 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그쵸.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대체 뭐라고 규정하고 있길래 이걸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사람이죠. 레퍼런스 체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동의, 레퍼런스 체크의 대상이 될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건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할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평판조의 실시 동의서를 받게 되면 문제는 좀 사라지는데요. 평판조의 실시 동의서를, 그러니까 즉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대상자를 지원받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본 회사죠. 면접을 본 회사에서 이 사람의 전 직장 인사부서에 평판 조회를 한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네, 이 경우는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지금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인사 담당자인 경우에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의 없이 인사 정보를 처리해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또 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 지원 회사도 역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인사부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사부서의 그 회사까지도 양벌 규정으로서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크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일단 이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이 면접을 본 회사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김병준 우리 회사 지원했는데 걔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인사 담당자가 아닌 그냥 단순한 직장 동료나 상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동의 없이 제공받은 지원 회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야, 김병준 우리 회사 지원했는데 김병준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상사나 동료가 김병준 씨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막 허위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그 사람 진짜 일도 별로 못했고 여기에 싸우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노무법인 종로를 퇴사해서 나갔는데 이은서 노무사님께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신다면 제가 그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로서 엄히 대응할 거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노무법인 종로 끝까지 다닐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다닐 거라서 그럴 일은 없겠네요. 파이팅! 파이팅!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법테두리 안에서 평판조회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평판조회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뭐 회사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나는 인사 담당자인 내가 이걸 해야 된다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판조회 실시 동의서입니다. 이제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어떤 항목을 수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이 개인정보, 당신의 평판에 대해서 보관을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당신은 평판조회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평판조회 실시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시를 하면 많은 문제는 대부분 거기에서 그렇죠.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판 조회를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받았다면 이 정보를 이 목적과 무관한 제3자에게 뭐 제공한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를 퇴사한 어떤 김아무개 씨의 그런 평판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자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 그 요청한 회사가 대상자한테 평판 조회 실시 동의서를 받았는지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 경력 조회나 레퍼런스 체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만약에 노무사님 제가 퇴사를 해서 다른 법인에서 네. 혹은 다른 기업에서 네. 이제 노무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병준 노무사 농업이 종로 다닐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죠? 그 사람 유튜브만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유튜브랑 브이로그만 좋아한다고. 허위 사실인가요? 이러면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에게 내용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랑 그 법정에서 따로 뵈시는 거라서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범죄 경력 조회 레퍼런스 체크, 이것도 참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오는 식구를 잘 맞이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너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요. 이 과정에서 이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다거나 어떤 뭐 형사처벌의 대상, 뭐 벌금도 낼 수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이제 문제 없이 새 식구를 맞이하시는 네, 방법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종로 노무사 TV의 김병준 노무사. 왜 항상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먼저 하세요. 이거 살릴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 너무 웃기다. 지금까지 종로 노무사 TV의 이은서 노무사, 김병준 노무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 들어요.